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밭일이나 하시는 분들이 굳이 몇십만 원짜리 대학병원 건강검진이 뭐가 필요해? 돈 아깝게. 친정엄마가 종양 제거 수술을 했는데도 남편의 입에선 피도 눈물도 없는 막말이 터졌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 목숨값은 그토록 아까워 벌벌 떨던 인간이 자기 엄마 치아 임플란트에는 제 피 같은 돈 500만 원을 일시불로 긁었더군요. 시어머니 호강은 당연하고 제 부모님은 뒷전이라는 뻔뻔한 남편. 모든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맨몸으로 집을 나서버린 저의 통쾌한 참교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아영입니다. 올해 36살이죠. 저는 제 이름을 건 발레학원을 운영하며 제 일에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그의 듬직한 모습에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남편은 38살로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죠. 사회생활도 똑 부러지게 하고 늘 이성적이고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하영아,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당신이 발레에 쏟는 열정만큼은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게. 나랑 결혼하자. 그 달콤했던 프러포즈에 속아 결혼 도장을 찍은 지 어느덧 3년 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제 결혼 생활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었죠. 가장 큰 문제는 경제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재테크에 밝다는 이유로 모든 경제권을 자신이 쥐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자기야, 돈 관리는 숫자에 밝은 내가 하는 게 맞아. 당신은 학원 운영에만 신경 써. 내가 우리 노후까지 완벽하게 불려놓을 테니까. 저는 남편을 굳게 믿었기에 제 학원 수익금마저 매달 남편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권을 쥔 남편은 제게 늘 희생과 절약을 강요했어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학원비 정산한 거 당신 통장으로 보냈어. 확인해봐.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던 남편이 힐끗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들어왔네. 근데 자기야, 이번 달은 수익이 저번 달보다 10만 원이 적네. 학원생 줄었어? 그 깐깐한 목소리에 저는 탁자에 물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유치부 애들 콩쿠르복 맞추느라 지출이 좀 있었어. 그건 내가 저번 주에 미리 말했잖아. 아, 그랬나? 아무튼 우리 내년에 평수 넓혀서 이사 가려면 좀 더 바짝 모아야 해. 당신 생활비도 이번 달부터 10만 원 줄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숨이 턱 막히는 통보였습니다. 뭐? 나 학원 마치고 늦게 오면 피곤해서 가끔 택시 타는 게 다야. 나한테 쓰는 돈도 없는데 여기서 생활비를 더 줄이라고? 아껴 쓰면 다 사라져.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남편은 얄밉게 말을 자르며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차갑고 날카롭게 굴던 남편의 목소리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네, 엄마. 아들 밥은 먹었죠. 어찌나 콧소리를 내며 전화를 받는지 저는 헛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사회에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거든요. 아휴,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살 것 같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거실까지 다 들려왔습니다. 왜요, 엄마?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이모들이랑 모여서 김장하기로 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내려와라.
며느리 보고도 준비 단단히 하고 오라고 이르고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학원 정기 공연 리허설이 잡혀 있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었거든요. 제가 남편의 팔을 툭툭 치며 입모양으로 절박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 토요일에 리허설 있어서 안 돼. 하지만 남편은 제 눈빛을 싹 무시해버렸죠. 네, 엄마. 토요일 아침 일찍 하영이 데리고 갈게요.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통화를 마친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들었지? 이번 주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출발해야 하니까 준비해놔. 저는 기가 막혀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나 이번 주 토요일에 학원 정기 공연 리허설 있어서 절대로 시간 안 난다고 저번 주부터 말했잖아. 그깟 리허설 부원장한테 맡기면 되잖아. 내가 무슨 취미로 학원에? 부모님들 다 오시는 중요한 리허설인데 원장인 내가 빠진다는 게 말이 돼? 오후 늦게라도 리허설 끝내고 넘어간다고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려. 제 단호한 거절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야, 며느리가 돼서 시댁 김장하는데 늦게 오는 게 말이 돼? 이모들도 다 오시는데 우리 엄마 체면은 뭐가 되냐고. 그럼 내일은? 내 체면은 중요하지 않고 시어머니 체면만 중요해. 제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며느리 도리하면서 사는 거야. 너만 특별한 줄 알아? 내가 바깥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면 넌 집안일이라도 잘 맞춰줘야 할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엄연히 학원을 운영하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언제나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바보라서 여태껏 참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꾸린 가정이니 어떻게든 잘 지켜내고 싶어서 꾹꾹 눌러 참았던 것뿐입니다.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시가 일이라면 당신은 내 일상이고 일이고 다 내팽개치길 바라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상처받은 얼굴을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시끄럽고 무조건 토요일 아침에 같이 가. 엄마 서운하게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쾅 소리가 나게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남자의 이기적인 진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숨막히는 굴레 속에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남편과 한바탕 한 뒤로 며칠 동안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남편의 뜻대로 시가에 내려가 일꾼처럼 김장을 해야 했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채 일상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창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골에 계신 친정 아빠였어요. 하영아, 내 엄마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뒹굴길래 급하게 병원으로 왔다. 아빠의 다급하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저는 어떻게 운전대를 잡았는지도 모른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골의 큰 병원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보니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죠. 검사 결과 장 쪽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수술만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그제야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저를 또 한 번 깊은 절망에 빠뜨렸죠. 장모가 쓰러져서 수술을 받는데도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병원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쌩하니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위가 많이 바쁜가 보네. 하영아, 너도 얼른 올라가 봐라. 우린 괜찮다. 수술을 막 마치고 기운도 없는 엄마가 오히려 남편의 저희를 보며 배려해주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다행히 엄마는 무사히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흐른 주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의 등짝을 보는데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작게 심호흡을 하고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뭔데? 나 이번에 엄마 쓰러지셨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동안 부모님 건강을 너무 안 챙겨드린 것 같아서 뼈저리게 후회했어. 남편은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대꾸하더군요. 그러게 평소에 건강 관리 좀 하시지. 이제 수술 잘 끝났으니까 다행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 기회에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서울로 모셔서 정밀 건강검진 좀 해드리자. 그제야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휙 쳐다보았습니다. 뭐? 건강검진? 기왕 하는 거 대학병원에서 제일 좋은 최고급 정밀 패키지로 해드리고 싶어? 내가 알아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확인해주는 코스가 있더라. 그거 두 분 다 예약해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미간이 팍 구겨졌습니다. 당신 진짜 돈이 장난이야? 제일 좋은 거면 두 분 다 해서 몇백만 원이 우습게 깨질 텐데. 그 돈이 당장 어디서 나? 저는 남편의 반응에 기가 막혀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이 왜 없어? 내가 매달 학원 수익금 당신 통장으로 꼬박꼬박 다 넣잖아. 딸이 돼서 부모님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못 시켜드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는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잔인한 막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게 밭일이나 하시는데 굳이 몇백짜리 서울병원 건강검진이 뭐가 필요해? 그냥 동네 보건소나 읍내 병원 가서 기본 검사만 받아도 충분하잖아.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좋은 공기 마시면서 밭일? 우리 부모님이 땡볕에서 고생하시는 게 당신 눈에는 장난으로 보여? 말 다 했어? 내가 언제 장난이라고 했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는 거지. 남편도 지지 않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당신 엄마가 수술했어도 쓸데없다는 말이 나왔을까? 김장 때는 이모들 체면까지 다 따지면서 우리 부모님 목숨값은 몇백만 원이 아까워 벌벌 떨어. 이게 말이 길어지니까 사람을 아주 속물로 모네. 아무튼 안 돼. 나 지금 그럴 돈 없으니까 당장 꿈깨. 남편은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쿵쾅거리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안방 문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눈물이 날 것 같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돈 관리를 맡겼다는 이유로 제 부모님 건강검진비마저 통제당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다툼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차가운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자근에 틀어박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저 역시 먼저 화해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목숨값이 아깝다며 핏대를 세우던 남편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어떻게든 부모님 건강검진 비용을 마련할 궁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학원 수익을 남편에게 넘겼기에
제 수중에는 융통할 수 있는 큰 돈이 없었죠. 비참함과 억울함에 매일 밤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숨막히는 주말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 게임만 하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더군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배고픈데 밥 좀 먹자. 배달이라도 좀 시켜봐. 뻔뻔하게 밥 타령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유치하게 밥 문제로 싸우고 싶지는 않았죠. 내 폰은 안방에서 충전 중이니까 당신 폰 이리 줘. 당신 폰 앱으로 시킬게. 여기. 난 늘 먹던 짬뽕으로 시켜줘.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제게 핸드폰을 툭 던졌습니다. 저는 배달 앱을 열고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니 결제 완료 문자가 오더군요. 결제 완료 메시지를 터치하니 카드사에서 보낸 결제 내역 문자를 더 볼 수 있었죠. 저는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우연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행복칩과 500만 원 일시불 결제 완료.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속으로 숫자를 세고 또 세었죠. 500만 원. 그것도 할부가 아닌 일시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제 날짜는 바로 며칠 전 남편이 제게 건강검진비가 아깝다며 소리를 질렀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폰을 쥔 채로 남편 앞에 섰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제 서늘한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짬뽕 시켰어? 이 문자 뭐냐고 묻잖아. 저는 화면에 뜬 500만 원 결제 내역을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그거. 남편은 당황하며 제 손에서 핸드폰을 확 낚아챘습니다. 남의 핸드폰은 왜 함부로 뒤져? 배달만 시키라니까. 뒤진 게 아니라 알림이 뜬 거잖아. 치과에서 500만 원 일시불? 당신 치아 멀쩡하잖아. 엄마 임플란트 싹 다 새로 해드렸어. 그게 뭐 어때서? 아들 된 도리로 그 정도도 못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아들 된 도리? 당신네 부모님 건강검진 해드릴 돈은 당장 어디서 나냐며. 제일 좋은 코스로 하면 몇백만 원 우습게 깨진다고, 그 돈 아깝다고 펄펄 뛰었잖아. 우리 엄마는 수술까지 하셨는데 그 돈은 아깝고 당신 엄마 치아에 500만 원 일시불 긁는 건 당연한 거야. 제 분노에 찬 외침에 남편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그거랑 이게 같아? 우리 엄마는 치아가 다 망가져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다고. 그리고 그건 내 돈이잖아.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내 엄마 이빨 해드린 건데 네가 왜 난리야.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돈? 방금 내 돈이라고 했어? 결혼하고 3년 동안 내 학원 수익금 1원 한 푼 안 남기고 다 당신 통장으로 들어갔어. 내 돈은 당신 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당신 혼자만의 돈이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돈 관리 맡기라더니 결국 당신 엄마한테 갖다 바치려고 내 돈까지 긁어 모은 거였어. 남편은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언제 내 맘대로 썼어? 이건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이었잖아.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 내가 아들로서 모른 척해?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구나. 남편의 그 적반하장 태도에
저는 그동안 이 남자를 향해 품고 있던 마지막 한 줌의 애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한 여자? 제가 기가 막혀 되묻자 남편은 씩씩거리며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 임플란트 해드린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게 독한 게 아니면 뭔데? 너 진짜 정 떨어진다. 그 남자의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며 저는 허탈한 실소를 터뜨렸죠. 더 이상 화를 낼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의 목숨값은 아까워하면서 자기 엄마 치아에는 망설임 없이 500만 원을 긁는 남자. 그게 제가 3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진짜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래, 나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 할게. 저는 차갑게 내뱉고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려고.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뒤따라왔지만 저는 대꾸 없이 장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장 큰 캐리어를 꺼내 바닥에 펼치고는 제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가려고? 남편이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똑바로 눈을 맞췄습니다. 내 돈 귀한 줄 알면 평생 내 엄마랑 그 돈 껴안고 살아. 난 내 부모 내가 챙길 테니까. 제 서늘한 목소리에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시어머니 임플란트 한 거 가지고 가출을 해?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건 당신이지. 내 학원 수익금 다 갖다 바친 돈으로 당신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감히 내 부모를 무시해? 우리 엄마는 종양 제거 수술을 했어. 근데 거기다 대고 좋은 공기 마시며 밭일이나 하라고?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저는 화장대 위에 있던 제 화장품들까지 모조리 파우치에 쑤셔 넣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닫아버리는 제 모습에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여보, 자기야. 알았어. 내가 말실수했어. 장모님 건강검진 그거 해드리면 되잖아. 내가 당장 내일 예약할게. 응?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번 산산조각난 신뢰는 그따위 발뺌 몇 마디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필요 없어. 내 돈 놔두고 왜 당신한테 구걸해서 내 부모 건강을 챙겨야 해?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 가족 챙겨. 나는 내 부모만 챙길 테니까. 제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방문을 나서려 하자 남편이 현관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 너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맞아.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놔. 제 입에서 나온 단호한 한마디에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남편의 어깨를 밀치고 현관문을 벌컥 열었죠. 야, 김아영. 너 이 문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뒤에서 남편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무겁게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지옥 같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 밖을 나오자 그제야 꾹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길을 운전해 제 발레 학원으로 향했어요. 불이 꺼진 텅 빈 학원에 들어서자 적막함이 저를 반겼습니다. 학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원장실 겸 휴게실. 저는 좁은 간이 침대 위에 캐리어를 던져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록 몸은 비좁고 초라한 곳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돈 한 푼에 서러워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학원 휴게실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좁은 간이 침대에서 웅크리고 잔 탓에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뻐근했죠. 하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콧소리 소리 없이 맞이하는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상쾌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꺼두었던 핸드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불이 난 듯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만 30통이 넘었고 문자 메시지는 셀 수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안 들어와? 장모님 건강검진 내가 결제해 준다니까? 고집 좀 그만 부려. 문자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결제해 준다며 시혜를 베풀듯 말하는 꼬라지에 남은 정마저 싹 달아났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곧장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학원 근처의 주거래 은행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객님? 제 명의로 된 사업자 계좌 하나 새로 파주세요. 그리고 기존의 학원 카드 단말기랑 연결되어 있던 계좌 전부 이세 계좌로 변경해 주시고요. 저는 단호하게 학원의 모든 수입 창구를 남편의 소나기에서 빼내왔습니다. 결혼 후 바보같이 남편 통장으로 꽂아주던 제 피 같은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은행을 나서자마자 그 길로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VIP 정밀 건강검진 패키지 성인 2명 예약할게요.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인가요?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라도 부모님 건강부터 챙길 작정이었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나니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어 학원에 아이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터질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에 뜬 발신자는 역시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없는 원장실로 들어가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김아영.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너 당장 말해. 너 은행 가서 무슨 짓 했어? 무슨 짓이긴. 내 학원비 들어오는 거 내 통장으로 돌려놨어. 제 덤덤한 대답에 남편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공동생활비 뻔히 알면서 내 멋대로 계좌를 끊어? 당장 원상복구 안 해? 원상복구? 내가 미쳤니? 내 피 같은 돈 훔쳐다가 내 엄마 500만 원짜리 임플란트 해준 도둑놈한테 돈을 왜 맡겨? 야, 도둑놈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남편이 아내 돈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유세를 떨어? 남편의 뻔뻔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돈 쓸 수 있지. 근데 넌 내 돈으로 내 엄마 호강시켜주면서 내 부모님 목숨값은 아깝다고 했잖아. 어디서 지 돈인 척 큰 소리야? 너 진짜 나랑 끝장내자는 거냐?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들먹이며 저를 협박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꼬리를 내릴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끝장내자니까? 내가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어제 분명히 말했지. 빈몸으로 쫓겨나기 싫으면 지금부터 변호사나 알아봐. 뭐? 야, 김아영.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안 튀어와? 끊어, 나 바빠. 저는 남편의 악쓰는 소리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던져놓고 나니 참을 수 없는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던 거머리 같은 인간을 떼어낸 기분이었죠. 학원에서 지낸 지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텅 빈 학원을 홀로 정리하고 있었죠.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에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부모님의 정밀 건강검진 예약금도 무사히 입금하고 나니 그제야 딸 노릇을 한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송진 가루를 물걸레로 닦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학원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아영, 너 어디 있어? 정적을 깨는 익숙하고도 폭력적인 고함 소리. 남편이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남편은 씩씩거리며 학원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제가 걸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쏘아붙이자 남편은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쳤어? 전화는 또 왜 안 받아? 내가 전화통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 줄 알아. 할 말 없으니까 쳐들어오지 말고 당장 나가. 여긴 내 직장이고 내 구역이야. 제 얼음장 같은 태도에 남편은 오히려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네 구역? 너 당장 통장 원상복구 안 시켜? 당장 며칠 뒤가 아파트 대출 이자 나가는 날인데 내 통장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결국 남편이 여기까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온 이유는 제 걱정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딱 끼고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왜 내 돈으로 내? 당신 돈 잘 번다고 유세 떨었잖아. 네 월급으로 내. 야, 내 월급은 이미 적금이랑 생활비로 다 묶여 있는 거 뻔히 알잖아. 내 학원비가 안 들어오면 당장 펑크가 난다고. 남편의 찌질한 변명에 저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돈이 정 모자라면 당신 엄마한테 가서 임플란트 뽑아다 팔아달라고 하든가. 내 돈 500만 원이나 훔쳐서 해드린 건데 아들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으면 그 정도는 해주실 거 아니야? 제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조롱에 남편의 눈동자가 분노로 뒤집혔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막말이 하늘을 찌르네.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 치아 좀 새로 해드렸다고 집 나가는 독한 며느리는 당장 쫓아내라고 난리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참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제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시어머니 핑계를 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주 잘 됐네. 나도 바라던 바니까 곧 법원에서 만나자고 전해드려. 나도 당신 같은 효자 아들 더는 안 말릴 테니까 평생 어머니 품에 안겨서 살아. 제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혼을 말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물리적으로 저를 제압하려는 듯 제 팔목을 우악스럽게 쥐어잡더군요. 야, 김아영. 너 나랑 진짜 끝내고 싶어서 환장했어? 어디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혼 타령이야. 당장 짐 싸서 집으로 안 기어 들어와. 손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지 않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나. 안 놓으면 지금 바로 112에 영업방해랑 폭행으로 신고할 거야. 네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그래, 남편이고 뭐고 내 돈 훔쳐간 도둑놈이 내 직장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데 못 부를 것 같아? 제가 액정에 112를 누르고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리자 남편은 움찔하며 잡았던 제 손목을 획 놔버렸습니다. 너 진짜 나중에 후회한다고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 내가 다시 널 찾으러 오나 봐라. 남편은 끝까지 지질한 자존심을 세우며 학원 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욱신거리는 손목을 문지르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는 절대로 저 인간에게 굽히지 않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학원에서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돌아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하게 아침을 맞이했죠. 발레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서 몸을 푸는데 제 핸드폰이 지잉하고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피할 이유가 없었기에 당당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 독한 거 사. 전화기가 부서져라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당장 우리 아들 통장 원상복구 안 해놔? 어디 며느리가 돼서 하늘 같은 서방 돈줄을 끊고 가출을 해. 너 친정에서 그따위로 가르치더냐?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호통에 저는 헛웃음이 픽 하고 새어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 죄송해요 하며 쩔쩔맸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죠.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 들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 통장이 아니라 제 통장이에요. 제가 번 돈 제가 관리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 당돌한 대꾸에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진짜 미쳤나? 네가 우리 아들 돈으로 시어미 임플란트 좀 해준 거 가지고 집을 나갔다며. 내까짓 게 뭔데 내 아들 기를 죽이고 난리야.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가. 정말 그 아들의 그 엄마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종양 제거 수술을 했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자기 아들 대출이자 걱정에는 아주 거품을 물고 덤벼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입에 들어간 그 500만 원짜리 임플란트요. 그거 남편 돈 아니고 제가 발레학원에서 3년 동안 바친 제 피 같은 돈이에요. 뭐시? 저희 친정엄마 수술하고 부모님 건강검진 해드릴 돈은 아깝다고 난리치던 남편이 제 돈 훔쳐다가 어머님 치아에 500만 원을 일시불로 긁었더라고요. 며느리 돈으로 그렇게 비싼 효도 받으셨으면 아들 대출 이자는 어머님이 대신 내주시면 되겠네요. 야, 김아영. 너 지금 시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말버릇이요? 저는 지금 아주 정확한 팩트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도리 찾지 마세요. 저는 이미 그 집안 며느리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악을 쓰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마저 미련 없이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짜릿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요구와 남편의 이기심 사이에서 얼마나 숨죽여 살아왔던가요?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권리를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예약해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하영아. 이렇게 비싼 검사를 덜컥 예약하면 어쩌노?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비싼 건강검진을 시켜주는 저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죠.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 이거 다 내가 번 돈으로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 생각 말고 건강만 챙기면 돼. 저는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꼭 쥐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병원복으로 갈아입고 검사실로 들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 지옥 같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나를 호구로 알고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이 앞으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지 저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집을 나오지도 벌써 수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학원으로 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리며 한숨 돌리고 있는데 책상 위에 둔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에야 느릿느릿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하영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불과 며칠 전 학원에서 폐악질을 부리던 그 당당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덜덜 떨리며 잔뜩 쉬어버린 처절한 목소리였죠. 근무 시간에 웬일이야. 나 지금 수업 준비해야 해서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제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꾸하자 남편은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끊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갑작스러운 태도 돌변에 저는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며칠 전만 해도 이혼하자며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누구더라. 그리고 나 이제 내 돈줄 끊어버린 독한 여자인데 왜 다시 필요해졌어? 제 날카로운 비아냥에 남편은 울먹이는 소리까지 냈습니다. 아니야, 내가 돌았었나 봐. 내가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하영아, 나 지난 며칠 동안 진짜 지옥 같았어.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위경련까지 왔단 말이야. 남편의 구질구질한 하소연을 듣고 있자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내조를 해왔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밥 해주고 빨래해줄 파출부가 필요해서 돌아오라는 거야? 아니야. 내가 당신 소중한 걸 너무 몰랐어. 당신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당신 피 빨아먹고 살았다는 거 이제 다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영아, 진짜 미안해. 장모님 건강검진도 내가 당장 예약하고 결제도 다 할게.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무릎 꿇으라면 꿇고 기어다니라면 기어다닐게. 오늘 저녁에 학원 앞으로 갈게. 제발 내 얼굴 한 번만 봐줘. 울며 매달리는 남편의 처절한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제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남편의 꼴이 눈앞에 선연하게 그려졌죠. 와, 종이랑 펜 들고 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저는 짧게 한마디를 내뱉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학원 정규 수업이 모두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배웅하고 현관문을 잠그려는데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남편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빳빳하게 다려진 명품 셔츠를 입고 기세등등하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구겨질 대로 구겨진 와이셔츠에 덥룩한 수염, 퀭하게 파인 두 눈까지.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은 노숙자가 따로 없는 꼴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영아. 나왔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 안으로 들어와. 저는 남편을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남편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쳤었어.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너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방 안을 울렸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져왔어?
제 차가운 물음에 남편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네가 쓰라는 대로 다 쓸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놔버리지만 마. 봉투 안에는 제가 요구했던 백지장과 인주가 들어 있었죠. 저도 책상 앞에 앉아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부르는 조건들,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적어.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백지 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러, 다 적을게. 첫째, 이 시간부로 우리 집의 모든 경제권은 아내인 김아영이 갖는다. 당신 월급 통장, 대출, 카드, 전부 내 명의로 관리할 거고 당신은 한 달에 용돈 30만 원으로 살아. 남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군말 없이 백지 위에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둘째, 양가 부모님께 들어가는 경비는 1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공평하게 맞춘다. 당신 엄마 치아에 500만 원 썼으니까 우리 부모님 건강검진비 500만 원도 당신 월급으로 채워놔. 만약 이번처럼 내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 아깝다고 허튼 소리 하는 순간 그날로 바로 이혼 서류 들고 법원 가는 거야. 당연하지. 장모님 건강검진 비용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아 넣을게. 셋째,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는 무조건 당신 선에서 철저히 차단한다. 앞으로 어머님이 김장이다 제사다 하면서 나부려 먹으려고 하시면 당신이 알아서 막아. 내 귀에 어머님 불평불만 들어오는 순간 각서 위반으로 간주할 거야. 알겠어. 엄마 전화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한테 절대 연락 안 가게 내가 중간에서 다 끊을 테니까 걱정 마. 남편은 콧물을 훌쩍이면서도 제가 부르는 조건들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각서 맨 밑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넣었죠. 다 썼어. 이거면 될까? 저는 남편이 내민 각서를 꼼꼼하게 읽어본 뒤 책상 위에 있던 빨간 인주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지장 찍어. 이거 내일 아침에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을 거야. 법적 효력 확실하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남편은 망설임 없이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묻혀 각서 위에 꾹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지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지난 3년 동안 꽉 막혀 있던 가슴속 응어리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돈줄을 쥐고 흔들며 나를 억압하던 굴레가 완전히 부서지는 통쾌한 순간이었죠. 다 찍었어. 여보, 나 진짜 앞으로 여보를 위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나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응? 남편은 다시 제 다리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입꼬리를 천천히 말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발밑에 엎드려 밤이 새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퉁퉁 부은 눈을 한 남편을 끌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변호사님, 어제 작성한 이 각서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 있게 공증 부탁드립니다. 네, 양측 모두 동의하신 내용이 맞으시죠? 남편은 변호사의 물음에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평생 지킬 약속드립니다. 공증 절차가 끝나고 완벽한 법적 서류가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남편을 따라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 꼴은 그야말로 폭격맞은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싱크대에는 며칠째 방치된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거실 바닥에는 남편이 허물벗듯 던져놓은 옷가지와 배달 음식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집골이 이게 뭐야? 당신 혼자서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치우지도 못하면서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거야? 제 싸늘한 꾸짖음에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치울게.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내가 청소부터 빨래까지 다 할게. 남편은 서둘러 쓰레기 봉투를 찾아 허겁지겁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정리를 마친 남편이 식탁 위에 자신의 지갑을 통째로 쏟아냈습니다. 여기 내 월급 통장이랑 예적금 통장, 그리고 보안카드랑 OTP 전부 다 뺐어. 이제 우리 집 모든 돈 관리는 당신이 해. 저는 남편이 내민 통장과 카드들을 천천히 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신 한 달 용돈은 각서에 쓴 대로 딱 30만 원이야. 그 돈으로 점심값 하든 커피를 마시든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 건강검진 비용 500만 원은 당신 이번 달 보너스 나오는 걸로 전액 이체시켜놔. 응, 알았어. 당연히 그래야 하지. 내가 무슨 염치로 딴소리를 하겠어. 며칠 뒤 주말, 저희 부부는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올라오신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식당 룸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다짜고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돌발 행동에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인가. 얼른 일어나게. 하지만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눈물을 쏟아냈죠.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 수술하시고 편찮으신데도 사위 도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제가 돈 몇 푼 아깝다고 하영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처절한 고해성사에 부모님은 모든 상황을 대충 눈치채신 듯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김서방, 우리 딸이 바보라서 여태 자네한테 져준 게 아닐세.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자네를 사랑해서 인내한 거야. 그 귀한 마음을 자네가 돈으로 짓밟았다면 나는 자네를 내 사위로 인정할 수 없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앞으로 평생 하영이를 위해 살면서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진짜 아들처럼 효도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거둬주십시오. 남편이 싹싹 비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바로 시어머니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에 룸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하영이한테 독한 기집애라니요. 당장 사과하세요. 뭐시? 이 녀석이 갑자기 미쳤나? 저 안 미쳤어요. 저 이제 하영이한테 경제권 싹 다 넘겼고 하영이가 하라는 대로 죽어 지낼 겁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다시는 제 아내 함부로 모욕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영이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도리 찾으시거나 괴롭히시면 저 엄마 평생 안 보고 삽니다. 다시는 저한테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은 말을 마치자마자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 전원마저 꺼버렸습니다. 그 단호한 모습에 제 부모님도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조금 푸셨죠.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 집의 실세는 완벽하게 저 김하영입니다. 남편은 매달 30만 원의 용돈으로 쩔쩔매면서도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밀린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날 선전포고 이후로 기가 팍 죽으셨는지 명절 때도 제게 오라가라 강요하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가끔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면 제 눈치를 살피며 전화를 끊기 바쁘시죠. 저는 제 발레 학원을 더욱 활기차게 운영하며 제가 번 돈으로 마음껏 친정 부모님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조건적인 인내와 일방적인 희생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만큼 남편 역시 아내의 부모와 아내의 삶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부부란 어느 한쪽이 권력을 쥐고 통제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껴주는 동반자니까요. 제가 만약 그때 남편의 막말에 상처받고 혼자 속앓이만 하며 체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남편의 돈줄에 묶여 시어머니의 임플란트 비용을 대며 제 부모님께는 불효녀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박차고 나와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했기에 저는 제 자신과 제 부모님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며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참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그 무엇보다 단호하고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과 여러분이 번 돈,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니까요. 저 하영이의 뼈 아팠지만 속 시원했던 참교육 이야기가 팍팍한 삶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뻥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당당히 빛내며 남편을 꽉 쥐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응원할게요.